자, 그러면 테스트 5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1, 2, 3, 4번은 앞에 지난주 동영상 보고 다시 한번 해봐. 자, 그래서 5번, 6번, 7번, 9번, 10번 다 풀 건데 맞았더라도 한 번 더 봐. 알겠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개념 하에서 냈어. 응용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이해해보자. 자,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 알겠어? 그걸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길을 찾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위에서 반응식은 다 줬어. 그쵸? 개수는 알아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개수를 줬지만 그 개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와 나에서 몰수를 알려주진 않았죠. 부피도 알려주진 않았죠. 그치? 개수를 줬지만 개수를 써먹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게 해야겠지. 그쵸? 그럼 써먹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이 녀석들의 분자량을 알고 걔네들을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로 바꿔놓는다면 우리는 몰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개수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분자량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구하라고 했잖아, 결국엔. 그치? 그러면 일단 분자량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첫 시작은 분자량으로 시작하는 건 아닐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의 길은 뭐야? 질량 그대로 접근하는 거지. 질량 그대로 접근한다라는 건 질량 보존을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치? 그러면 가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반응 후라는 거는 생성물이 있을 거고 남아있는 반응물이 있겠죠. 그럼 걔네들의 질량을 다 더하면 반응 후의 질량이 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가 실험에서 반응 후의 질량은 몇 W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반응 후의 질량은 8W죠. 이해돼? 반응 후 질량이 8W인 거야, 총. 생성물이 5W만큼 있고 남은 게 3W 있으니까. 이해돼? 반응 전에도 그럼 몇 W겠어? 8W겠지. 그럼 반응 전에 분명히 8W일 건데 이 8W가 1대1의 비율로 A, B한테 있네요. 그럼 A, B가 각각 몇 W씩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돼? 4W씩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돼. 자, 그러면 반응을 시켜봐야겠지. EA랑 B가 반응해서 EC가 되는데 가 실험에서는 반응 전에 4W씩 있었어. 근데 여기 문제 보니까 남은 반응물이 B야. A 4W는 모두 반응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후에 B가 몇 W만큼 남았대? 3W만큼 남았고 C가 5W만큼 생성됐다라고 써져 있잖아. 그렇다면 반응한 B는 4W 중에 1W만큼만 반응한 거겠지. 3W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생성물은 C가 5W만큼 생성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4대 1대 5라는 반응의 질량비를 찾은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 반응의 질량비는 4대 1대 5라는 질량비인데 이거를 분자수비, 몰수비로 따지면 4W가 반응한다라는 거는 2몰이 반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럼 4W는 2몰이구나. 그럼 1W가 반응한다는 건 B1몰이 반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5W가 생성된다는 건 C2몰이 생성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반응의 질량비를 반응의 몰수비로 나눠준다면 A, B, C의 분자량비가 나오는 거지. 그럼 분자량비는 2대 1대 2.5네요. 4대 1대 4대 2대 5. 이해돼? 그러면 기억은 해결이 됐죠. 2대 5래. 기억은 맞는 말이네. 자, 그리고 니은도 한번 해보도록, 니은. 나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EA랑 B가 반응해서 EC가 되는데, 나에서는 A가 X만큼 있었고, B가 Y만큼 있었대. X 대 Y를 알아내야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10W가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생성물인 C는 10W다. 그럼 이게 10W 만들어지려면 반응에 참여하는 A와 B의 질량도 알 수 있죠. 왜? 반응 질량 B가 4대 1대 5니까. 10W가 만들어지려면 2배만큼 만들어진 거니까 반응량도 2배가 돼서 8W, 2W 반응했겠지. 2배 생성되려면 2배 반응해야 될 거 아니니. 이해돼? 근데 문제는 얘가 남았는지 얘가 남았는지 몰라요. 그치? 그걸 알아내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반응 후에 뭘 알려준 거야? 분자수를 알려준 거야. 왜? 이제 우린 이 질량을 분자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 왜? 분자량을 아니까. 이해돼? 그러면 반응 후 분자수가 5대 6이 될 수 있는 게 있게끔 얘네가 누군지 찾아봐라라는 얘기지. 잘 봐봐. 얘가 5W래. 그러면 이 5W를 분자량인 2.5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자량 2.5니까 2.5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몇 몰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2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요거는 분자량인 1로 나눠주면은 요거는 몇 몰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3몰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응 후에 3몰, 2몰 돼서 분자수가 5N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어서 봐봐. 요 녀석은 또 2.5로 나눠주게 되면은 몇 몰이라고 해석할 거야, 요거를? 5몰이라고 해석하겠지? 이해돼? 그러면 A가 남았든지 B가 남았든지 어쨌든 남은 거는 몇 몰이어야 되는 거예요? 1몰이 남아 있어야 반응 후 몇 몰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6몰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값과 일치하게 되겠지. 근데 남아있는 물질이 몇 그램이래요? 2Wg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그럼 결국 2Wg이 1몰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2Wg이 어떤 분자량으로 나눠졌을 때 1몰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분자량은 몇이어야 가능한 거야? 1이어야 가능한 거죠. 이해돼? 그럼 분자량이 C의 분자량을 2.5라고 봤을 때 남아있는 반응물의 분자량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1인 거 누구예요? B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B의 분자량이잖아. 이게 2W가 남은 거구나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치? 왜? 얘를 1로 나눠주면 이게 2몰이잖아. 이게 잠깐만. A가 남아야죠. 미안해. 2죠, 2.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미안해. 응. 그치. 이것도 4죠. 왜 이래? 4. 그럼 6. 이게 2가 돼야죠. 미안해. 2. 그러면은 2몰 되려면 요게 몇이 돼야 돼? 1 맞네. 이 B죠. 맞네. 그러면 이게 1이죠. 그래서 요게 2몰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기억은 남아있는 물질은 누가 돼? B가 남아있는 거고요. 자, X랑 Y도 이제 찾아봅시다. 자, 2W 반응하고 2W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은 Y는 몇 W여야 되니? 4W여야 하겠죠. 그리고 A는 8W 반응해서 안 남아야 되는 거니까 X는 8W겠지? 그러면 X 대 Y는 몇 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겠네. 그러면 기억은 일단 B라고 알아냈으니까 틀렸고요. X랑 X가 2고요. Y가 1이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다 해주면 되겠네. 이해돼? 자, 질량보존 법칙으로 비율을 알아내고 질량비를 이용해서 몰수비를 이용해서 분자량비를 알아냈을 때 가실험과 나실험에서 전체 기체 분자수비가 5대 6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남은 반응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요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봅시다. 6번이죠. 6번. 자, EAB, B2, EAB2. 뭐 다 알려줬네. 이번에도 다 알려줬어. 보니까 이것도 못 써먹게 했네. 질량으로 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이거 질량 보존 법칙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잘 봐봐. 그러면 AB가 7g 있고 B2가 2g 있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AB가 반응을 해서 분명히 없어졌을 텐데 7g 말 돼, 안 돼? 안 돼. 이해돼? 근데 이거는 다만 비율일 뿐이니까 말이 안 되면 말이 되게 고치면 되는 거죠, 비율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를 7g, 11g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반응 후 질량이 전체 몇 그램? 18g이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반응 전 질량도 몇 g이겠어? 반응 전 질량도 18g이겠지? 되니? 근데 그 18g이라는 게 AB와 B2로 있는데 7대 2의 질량으로 존재한대. 이건 또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4대 4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럼 반응시켜보자. 이 AB랑 B2가 반응하여 이 AB2가 되는데 1번 실험에서 AB가 14g, B2가 4g 있었대. 그리고 AB가 7g 남았고 AB2가 11g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해서 나머지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7g 남으려면 7g 반응해야 되고 안 남으려면 4g 반응해야 되고 결국 생성물은 11g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또 나왔네. 이게 뭐야? 이게 질량비죠. 그치? 그럼 여기서 반응의 질량비가 7대 4대 11인데 7g이 2몰, 4g이 1몰, 11g이 2몰 이런 뜻이잖아. 그럼 결국에 몰수비는 2대 1대 2니까 분자량의 비는 분수죠. 그러면 7대 8대 11이 분자량 비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봐. 그러면 일단 7대 4로 반응하는 거죠. 어쨌든. 이해돼? 7대 4.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만약에 이게 2대 1인데 2대 1이잖아. 그러면 뭐 8g, 4g 있다라고 해석해 볼게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7대 4로 반응하는 거니까 숫자 쉽게 맞추려고 그냥 8대 4로 바꾼 거야. 이해돼? 숫자 더러워지기 싫어서. 그냥 2g, 1g 놓고 해도 상관없어. 비율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8g, 4g 있다라고 가정해봐봐. 그럼 7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거니까 누가 다 반응해야 돼? B가 다 반응해야 되는 거지. 얘 1g 남겠지. 그럼 가가 누구야? 가는 A, B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에서 얘가 8g, 얘가 4g, 그럼 얘가 7g, 얘는 4g, 얘는 11g 만들어져. 그래서 11g, 얘는 1g. 그러면 얘네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거 안 써도 되죠. 한 번도 안 써봐도 되겠죠. 8대 4를 넣는 순간 A, B가 1g 남겠지. 그러면 7g, 4g 반응해서 생성물은 11g 만들어지겠지. 1대 11이 바로 나오죠. 되니? 됐죠? 그럼 가는 B2래요. 가는 A, B니까 틀렸죠. X분의 Y는 11, 1대 11이니까 맞네요. 자, 그리고 원자량의 B는 A랑 B가 3대 4래. 원자량 B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 분자량 B에 있겠죠. B2의 분자량을 8로 보고요. AB의 분자량을 7로 본 거야. 그럼 B의 원자량이 4겠지? 이해돼? B 원자량이 4면 여기 4 들어가면 A는 몇이어야 돼? 3이어야겠지. 그러면 A와 B의 원자량의 B는 3대 4다 할 수 있겠네요.
이해돼? 사실 5번과 6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죠. 알겠어? 질량 보존으로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는 화학 반응식 개수를 주더라도 어디 한번 써볼 테면 써봐 라고 뻗팅길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자, A, B 반응해서 C 만드는데 개수는 다 안 줬네요. 개수 다 안 줬고요. 1몰 부피가 몇 리터라고? 30리터라고 알려줬어요. 이런 문제 해본 적 있어. 한번 이해해보자. 자, 3리터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시켰을 때 B 질량에 따른, 넣은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 부피를 줬어요. 그러면 실험 이해해봐봐. 실린더에 A가 들어있어요. 일정량의 A가. 근데 얼만큼 들어있어?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B를 넣기 전에 전체 기체 부피 3, 이게 A만이겠죠? 그치? 그럼 A 3리터. 써놨네, 어차피. 3리터라고 알려줬네요.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B를 Wg 넣으니까 반응이 끝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쵸? 그 이후부터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B만 들어오니까 B의 부피만큼 증가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3리터인 A에다가 B를 Wg만큼 넣어준 모습은 딱 맞춰 반응한 거죠. 남은 반응물 있어 없어? 없겠죠. A 남아있지 않겠죠. B도 없겠죠. 그치? 그럼 여기 누구만 있어야 돼? C만 있어야 돼요. 반응이 끝났을 때. 그럼 C만 있을 때 C만의 부피가 또 몇 리터래? 이 새끼도 3리터래요. 이 새끼도 3리터래요. 똑같이 3리터래. 이해돼? 그럼 결국 무슨 소리야? A 3리터가 모두 반응하니까 C 3리터가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여기 부피에는 B가 참여하지 않은 거죠. 이해돼? 그럼 3리터가 모두 반응해서 3리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A 개수랑 C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 아닐까요? 없어진 A의 양과 생기는 C의 양이 똑같다는 말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처음 여기에 3리터, 요건 A 3리터만 말하는 거잖아. BWg은 여기에서 논외죠. 이해돼? A 3리터가 모두 반응하니까 C 3리터가 됐다. A랑 C의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걸 알아냈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결국에 A 3리터와 딱 맞춰서 반응하는, 그래서 딱 대, 딱 B라고 합시다. A 3리터와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딱 맞춰서 반응하는 B는 얼마야? Wg이죠. 남는 거 하나도 없이야. 자, 근데 실험 2과정에서 보니까 EWg이 들어있는 실린더래요. 그러면 이번에 이 새끼 EWg이래. EWg이 들어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A 몇 리터를 집어넣겠대요? 2리터를 집어넣겠대. 우리 반응의 비율을 알고 있잖아. 3리터당 Wg만큼 반응할 거야. 그쵸? 그러면 2리터랑 EW 중에는 누가 다 반응할지 알 수 있지 않니? EW가 모두 반응하려면 A는 적어도 6리터는 있어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2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B가 남겠죠. 이해돼? A 2리터는 모두 반응할 거고요. 얘가 한 개 반응물. 그러면 3분의 1만큼이니까 결국에 EW 중에 얼만큼만 반응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EW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3분의 EW 반응하고 나서 반응 후에는 B가 얼만큼 남아있어야 돼요? 3분의 4W만큼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돼요?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또 봐봐.
그럼 결국 그렇게 반응했는데 전체 기체 몰수분의 C 몰수가 0.5, 2분의 1이래. 문제 준 자료대로 그대로 써보면 되는 거 아닌가? 전체 기체 몰수라는 거는 생성물인 C와 남은 B와 얘네 합이 전체 기체 몰수가 되겠죠. 그리고 C 몰수, 이게 2분의 1이던데. 좀 생각해 볼까? A가 3리터 반응할 때 생성되는 C는 3리터죠. A가 2리터 반응할 때 생성되는 C는 몇 리터일까? 2리터겠죠. 그치? 이게 2리터일 거야. 근데 몰수죠, 몰수. 그럼 2리터를 몰수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결국 2리터는 30으로 나눠주면 15분의 1몰이라는 얘기지. 생성물 C는 얼만큼 있는 거야? 반응 후에 15분의 1몰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물 C 여기도 15분의 1몰만큼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몇이 돼야 된다고? 2분의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남은 B는 몇 몰이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이것도 15분의 1이어야겠죠. 근데 남은 B가 몇인데 이거잖아. 그럼 이게 몇 몰이다? 15분의 1몰이다. 몇 리터다? 2리터다. 이해돼요? 알겠어? 그러면 3분의 4W가 2리터예요. 이제 계수 한번 알아내보자. 결국 요 실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상관없어.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이게 깔끔하니까 이걸로 하자. A랑 BB가 반응해서 CC가 되는데 A 3리터와 딱 반응하는 거는 몇이라 그랬어? W라 그랬죠. W라 그랬죠. W는 몇 리터일까요? 여기에다가 4분의 3 곱한 값이죠. 이해돼? W는 몇 리터? 이렇게 올려볼까? W는 몇 리터? 6리터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6리터가 딱 맞춰 반응한다는 얘기네. 그리고 생성물인 C는 몇 리터? 3리터 생성된다는 얘기지. 이게 반응의 몰수비죠. 이해돼?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2네요. 뭐라고? 아, 그쵸. 소리. 1이죠, 1. 뭐라고? 6리터가 아니라고? 여기에다가 4분의 3 곱하는 거잖아. (1.5네) 미안해. 1.5리터네. 아, 그래. 이게 3리터. 됐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대 2가 되는 거네요. 됐어? 그러면 A, B는 구했고 B 분자량 이제 알아야 돼요. B 분자량. 그러면 3분의 4W가 2리터, 이게 몇 몰이라고? 15분의 1몰. 그러면 1몰의 질량은 몇 g일까? 1몰. 여기다가 15 곱하면 되는 거죠. 그치? 한번 쓸게. B는 3분의 4Wg이 15분의 1몰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1몰은 20W가 되겠네. 20W? 아니잖아. 12W. 20 맞아? 15. 맞네. 20W. 20W가 되겠네. 이해돼? 그러면 B분자량은 결국 20W인 거고 B분의 A라 그랬어. 그럼 1분의 2네요. 1분의 2. 그럼 몇이야?
40W가 정답이 되겠네. 이해돼요? 그래프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그래프 문제는 항상 처음을 좀 보셔야 돼요. 처음이 얘를 넣기 전이니까. 이게 반응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잘 들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 기울기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요. 반응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기울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이 반응의 경우에서만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기울기 0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반응에서는 뭐 반응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반응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해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반응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뭐 그냥. 그럼 중요한 사실은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변화의 기울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래서 그 변곡점에서 반응이 끝났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 자, 보자. 자, 얘 C 안 줬어. 그치? 일정량의 A에다가 지금 B를 1g, 4g, 7g, 8g, 10g 뭐 이렇게 조금씩 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치? 방금 아까 했던 문제랑 또 비슷한 거야. 아까는 그래프로 줬지만 이번엔 표로 준 것뿐이야. 알겠어? 변화량을 볼까요? 전체 기체 부피 이게 Y고 이게 X잖아. 아까 봤던 것 중에. 뭔 말인지 이해돼? 아까 문제에서 전체 기체 부피의 상대값 이게 Y값이었던 거고 Y축이었던 거고 이게 X축이었잖아. 기억나니? 그럼 변화량을 봐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겠지 뭐. 그치? B를 몇 그램 넣었어? 추가로 3g 집어넣어 주니까 몇만큼 변하니? 3리터만큼 변하죠. 이해돼? 기울기 변화 있어 없어? 없을 거야. 잘 봐봐. 넣기 전에 0. 넣기 전에 여기 몇 그램 넣은 거야? 1g 넣은 거죠. 몇 리터 변해야 될까? 몇 리터 변해야 될까? 3g마다 3리터씩 증가하잖아. 1리터 늘어났겠죠. 1리터. 그럼 원래 처음에 있었던 A는 몇 리터였다는 얘기야? 6리터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리고 우리 예측상 결국에 B를 계속 넣다 보면은 A가 다 반응해서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먼지거리를 할까? 더 넣었을 거예요. 반응이 분명히 여기서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준 거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마지막 변화 여기 2g 넣었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도 좋다고. 알겠어? 출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얘가 2g 넣었으니까 얘 몇 리터 늘어나요? 4리터 늘어나잖아. 근거도 나왔죠? 3g당 3리터가 늘어나는 변화였는데 여기에서 2g 넣는데 4리터가 늘어나는 변화가 달라졌지. 변화가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늘어난 4리터는 B 2g만의 부피가 되죠.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추가된 거니까 그냥. 이해돼? 근데 봐봐 이제 A가 6리터 있었어. 그럼 얘가 모두 반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B는 12리터겠죠? 근데 우리는 B가 몇 그램이 몇 리터인지 알아. 이제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 어딘지 찾을 수 있죠. A, B 계수는 줬으니까. A랑 EB가 반응해서 CC가 되는 건데 6리터 있었어. 완결되는 지점 찾을 거야. 딱 맞춰 반응하는 거. 그럼 6리터 반응할 때 몇 리터 반응해야 돼? 12리터 반응해야 돼. 근데 우린 이 12리터가 몇 그램인지 알아 몰라? 알죠? 몇 그램이야? 6g이지 6g. 그렇겠지? 그럼 여기 6g에서 반응이 끝난 거예요. 사실.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C개수는 어떻게 알아? 여기 아무 데나 하나 잡으면 돼요. 그냥 숫자 작은 걸로 잡을까? 일부분 잡을게요. 어떻게 할까? 1g에 몇 리터겠어? 2리터겠죠? 그럼 반응시켜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1g 지금 넣은 지점은 6리터 있었는데 2리터 넣은 지점이 1g 넣은 지점이지. 맞죠? 1g이 2리터니까.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1대 2로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 2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얘는 몇 리터만 반응하면 돼요? 1리터만 반응하면 돼. 그러면 반응 후에 A는 몇 리터 남았어? 5리터가 남았을 건데 생성물이 몇 리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더하면 몇 리터가 된대요? 7리터가 된대요. 이해돼? 그럼 7리터가 되려면 생성물인 C는 몇 리터여야 하니? 2리터여야 하죠. 그럼 계수비 나왔네. 이게 계수비죠. 계수비가 1대 2대 2라는 1대 2대 2라는 얘기네. C는 2였네. 그러면 C는 2야. X는 반응이 끝난 데서 C가 얼만큼 생겨 있을까? 6리터 반응할 때 12리터 생겼겠지. 이해돼? 반응이 끝난 데서 12리터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도 이 X 중에 C는 몇 리터일 거야? 12리터겠지. 그쵸? 근데 여기에다 몇 그램 더 넣은 거예요? 1g 더 넣은 거지. 그러면 1g에는 몇 리터예요? 2리터죠?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남은 B가 2리터 남아있겠지. 그럼 이거 더하면 몇 리터예요? X는 14리터라는 얘기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X는 1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8이겠네. 여기도 봐봐. 이 문제. 아까 앞에 문제와 똑같죠? 똑같은 거지. 뭐만 달라? 그래프로 줬냐, 표로 줬냐만 차이가 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변화는 일정합니다. 변화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반응이 일어날 땐. 즉, 3g에서 3리터. 이게 반응이 일어난 건데 2g 넣는데 4리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자료를 잘 분석하라라고 했어. 자료를 잘 분석하라고. 자, 개수는 안 줬어. A, B 질량 줬네요. 근데 대충 줬어. 2번과 3번에서 A와 B 질량을 안 줬어요. 근데 알려준 게 하나 있네. 정확히 다 알려준 게 있네.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부피를 반응 전과 후로 줬어. 우리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변화량 찾아야죠.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 나 변화량 찾으라 그랬지. 반응 전 부피, 반응 후 부피, 혹은 반응 전 몰수, 반응 후 몰수가 다 나왔다면 변화량 찾아. 알겠어? 근데 보아하니 6에서 4, 8에서 6, 10에서 8 몰수 변화량, 부피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죠. 몰수 변화량이 다 몇이야? 2로 동일하네. 이게 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니? 반응량이 같다는 거죠. 반응한 양이 똑같으면 뭐도 똑같아야 돼? 생성량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실험 모두 다 똑같은 만큼 반응했다는 얘기야. 알겠어? 똑같은 만큼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에서 뭘 하나 내가 지금 안 그려놓은 것 같은데. 노란 선이. 비분자량은 분자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지요, 지금. 그치? 분자량은 누가 누구보다 크대요? 얘들아 알려줘. 나 이거 지금 프린트 없어 난. B가 A보다 크대? 오케이? 여기까지 줬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잘 봐봐. 7W, 4W, 얘도 4W네. 그치? 그럼 반응 전에 1번과 2번에서 6리터, 8리터 중에 B의 양은 똑같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얘가 더 전체 부피가 크네. 그 말은 이 기억이 7W보다 어떻단 얘기야? 크단 얘기죠. 1, 2를 비교했을 때 부피가 얘가 더 크잖아. 되니? 또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7W, 7W 똑같아. 근데 6리터, 10리터 전체 부피가 얘가 더 커요. 그럼 B가 4W보다 많다는 얘기지. 얘가 4W보다 많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한계 반응물이 눈에 보일 것 같은데. 반응량, 생성량이 다 똑같아야 된대. 2, 3번을 비교해봐봐. 7W보다 커. 예를 들어 10W라고 해보자. 반응량이 똑같아야 돼. 10W 얘도 10W 말 돼, 안 돼? 말 안 돼요. 그럼 누가 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 얘가 다 반응한 거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도 얘는 4W만큼 반응했겠지. 그러면 4W에서 어느 정도 남았겠네? 왜 남았을까? 이게 없으니까. 그럼 3번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누가 되는 거야? 7W에 4W가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게 질량비지. 근데 1번 실험해 보니까 7W, 4W예요. 1번 실험이 딱 반응한 거죠. 남는 게 있어서 없었어.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야. 얘가 남았을 거 아니야. 아니 봐봐. 실험 2에서 얘가 예를 들어 10W라고 생각을 해봐봐. 7W보다 어쨌든 거의 10이든 뭐 상관없어. 20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그러면 이 둘이 똑같은 만큼 반응해야 되지. 그치? 생성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반응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7W보다 커서 예를 들어 뭐 10W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가정을 해봐봐. 그럼 여기서도 얘가 10W 반응해야 되는데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얘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더 적게 있으니까 7W가 반응해야겠죠. 왜 남았을까? 이게 다 반응했으니까. 그럼 얘도 여기서 4W가 반응해서 4W만큼 어느 정도 남았겠지. 4W 중에 어느 정도 남았을 거야. 왜 남았어? 이게 다 반응했으니까. 근데 반응량이 똑같아야 된다며. 그럼 7W마다 4W가 반응한다는 소리니까 1번 실험에서 7대 4가 됐다면 이거는 남는 반응물 없이 딱 맞춰 모두 반응한 거죠. 돼? 그러면 결국에 A, B의 전체 부피를 6이라고 봤을 때 반응이 다 끝나면 요 4는 누구만 있는 거야? C만 있는 거죠. 그치? 이건 C만 있는 거지. 그럼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이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3대 2라는 이야기야.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이 3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얘는 C만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 A랑 B의 합은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겠지. 남은 반응물이 없으니까. 모조리 다 반응, 6리터 반응해서 4리터 만들어진다며. A, B가 다 합쳐서 6리터 반응해서 얘가 4리터 나온대. 비율로 따지면 3대 2잖아. 그러면 A와 B의 합은 2가 된다, 3이 된다는 얘기고 둘 중에 하나는 2, 1, 2 둘 중에 하나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그럼 딱 맞춰서 반응하는 거니까 얘네 개수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실험에서. 이 7W를 뭘로 나눌까? 7W, 얘 몰수로 따지면 7W를 A의 분자량으로 나누는 거지. 이러면 A분의 7W 몰이죠. 그리고 4W의 몰수는 B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B분의 4W 몰이죠. 이만큼 있는 거지. 그러면 개수가 A분의 7W, B분의 4W의 비율이겠지. 딱 맞춰 반응하는 거니까. 근데 봐봐. 요거를 줬네요. 이게 작아요. 이게 커요. 그치? 그러면 그냥 이게 큰 거고 이게 작은 거지.
그렇죠. 2, 1, 1, 2 중 하나라며. 얘가 2고 얘가 1이네. 얘가 2고 얘가 1이네. 개수는 찾았어. 됐지? 그러면 우리 알아낸 정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응의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A, B, C가? 7대 4대 11이죠. 반응의 질량비가. 그럼 반응의 몰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이거 개수비잖아. 2대 1대 2죠. 그러면 각 물질의 분자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7대 8대 11이 분자량비죠. 됐어? 이제 기억, 니은 한번 알아내 볼 거야. 2번 실험에서 이 A랑 B가 반응해서 이 C가 되는데 이게 몇 W인지 몰라요. 몇 몰인지 몰라. 근데 B는 몇 몰인지 이제 표현할 수는 있어. 왜? 분자량이 8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를 몇으로 나눠? 8로 나누면 몰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W 그냥 제껴버리고 0.5몰 있다라고 하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얼만큼 반응할 거고 이게 0.5몰만큼 반응하는 거죠. 그럼 개수비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몇 몰 반응해야 돼요? 1몰 반응해야 돼. 그리고 1몰 생기면 되는 거고. 그럼 반응 후에 1몰이고요. 얘가 네모 마이너스 1만큼 남아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몇 리터란 얘기야? 8리터란 얘기죠. 그치? 근데 우리는 이 6리터가 몇 몰인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7W를 A로 나눠 A가 7이죠. 1몰이죠. 4W를 B로 나눠 8이죠. 6리터가 몇 몰이 되는 거야? 1.5몰이 되는 거지. 되니? 분자량 구했으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8리터는 몇 몰이야? 2몰이죠. 10리터는 몇 몰이니? 5몰이. 5몰? 4. 2.5몰. 얘는 2.5몰이죠. 그러면 다시 이어서 와봐. 반응 후에 얘는 2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 몇 몰이겠어? 이건 1.5몰이죠. 반응 전에. 그래야 2몰이 될 거 아니니. 그리고 반응 후에 봐봐. 반응 후에 6이야. 6이면 몇 몰이야? 1.5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5몰이 돼야 되는데 몇 몰? 아, 0.5몰 남는 거 맞네. 이해돼요? 그러면 A 1.5몰은 몇 g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이 7W가 1몰이라고 해석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1.5몰이 기억이잖아. 그럼 기억은 몇 g이야? 10.5W지. 1.5몰 돼야 되니까. 10.5W죠. 이게 기억이네요. 됐어? 그러면 세 번째도 해보자. 요렇게인데 지금 A가 1몰이에요. 근데 반응 전 몰수가 몇 몰이 돼야 된대요? 2.5몰이 돼야 된다네. 그치? 바로 나왔네 이번엔. 이게 몇 몰이어야 돼요? 1.5몰이어야 돼. 근데 우리 이 B 0.5몰이 4W라는 걸 알아. 1.5몰은 몇 W야? 12W. 이건 그냥 안 해도 되네요. 바로 나오네. 니은이 12W였던 거죠. 이해돼?
그러면 기억 A는 B보다 크대요. 맞죠? 2, 1이니까. 기억과 니은의 합은 10.5W, 12W, 22.5W죠. 틀렸네. 자, B분자량분의 C분자량은 2분의 3보다 크대요. B분의 C는 8분의 11이에요. 8분의 11은 8분의 3, 4, 12보다 작네요. 틀렸죠? 이해돼? 자, 요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여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6, 8, 10. 근데 생성물의 양이 똑같아. 반응물의 양도 똑같아. 반응량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반응물의 양을 보니까 4W, 4W인데 전체 부피 차이가 커. 그러면 얘는 7W보다 크고 얘는 4W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개 반응물 찾으면 4W, 7W가 반응한대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7W, 4W야. 딱 맞춰 반응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여기 남은 물질이 없다는 얘기니까 3대 2로서 A, B 합이 3이 된다는 얘기네. 2, 1 또는 1, 3이 된다라고 예측을 했을 때 A 분자량은 작고 B 분자량은 크니까 이걸 몰수로 표현했을 때 요 새끼는 크고 요 새끼는 작아. 그럼 얘가 2고 얘가 1이네. 그쵸? 그래서 2대 1대 2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분자량 B까지 꺼낼 수 있어야 됐죠. 그럼 일단 나머지 기억, 니은 찾아주면 되는 건데 우린 결국 분자량 B 아니까 얘가 1몰이고 얘가 0.5몰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결국에 1.5몰이 6리터라고 해석이 된 거네. 그럼 나머지들 얘는 2몰, 얘는 2.5몰이 될 수 있게끔 이 질량을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네. C가 진량비에서 응. C가 11이 요거? 이 11 맞지? 7g, 4g이 딱 맞춰 반응하는 거잖아. 질량 보존 법칙 11.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탄화수소 연소 문제도 내신에서는 꽤나 좋아하는 문제야. 특히나 이런 형태 문제 되게 좋아해요. 자, 이것도 질량 보존으로 해석할 거야. 봐봐. 자, CmHn이 가지고 있는 탄소수랑 CO2 3.3xg에 들어있는 탄소수가 어때야 될까?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근데 질량으로 줬기 때문에 질량으로 해석할 거야. 왼쪽의 탄소 질량과 오른쪽의 탄소 질량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는 요 녀석의 분자식은 모르기 때문에 이 중에 탄소가 몇 그램 있는지는 몰라. X그램 중에 탄소가 몇 그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누군지 아니까 이산화탄소 3.3xg 중에 탄소는 몇 그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탄소가 이산화탄소 3.3xg 중에는 무조건 44분의 12만큼이 탄소일 거예요. 왜?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인데 그 중에 12만큼은 탄소잖아. 이해돼? 비율로 봤을 때 44분의 12는 무조건 탄소의 질량이야. 그렇겠죠? 그러면 3.3x에 44분의 10이니까 0.9x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xg 중에도 탄소가 0.9xg, 수소는 0.1xg이겠지. 합이 xg이니까. 유명한 문제야 이거. 자, 그러면은 CmHn에서 얘네들 각각 원자들의 질량비가 9대 1이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이 9대 1을 원자량을 이용한다면 개수로 바꿀 수 있어요. 원자량의 비가 12대 1이잖아. 그러면 9대 1을 개수로 바꿔봐봐. 원자수로 바꿔봐봐.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4분의 3대 1이 되는 거 몇 대 몇이야? 개수로 보면 3대 4로 있을 때 질량비가 9대 1이 된다는 얘기 아니니? 뭐라고? 그치? 이 화합물 안에서 탄소와 수소가 몇 대 몇의 원자 수비로 있냐는 거야. 근데 질량으로 따지면 그게 9대 1이니까
개수로 따지면 3대 4란 얘기지. 원자량비를 알고 있을 때. 그러면 M 대 N은 3대 4예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게 C3H4일 수 있겠지. 근데 진짜 C3H4가 되냐는 한번 해석해 봐야겠죠. 얘가 O2랑 반응해서 CO2랑 H2O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개수는 얘가 3, 얘가 2. 그러면 여기 6에다가 2니까 몇이니? 그러면 8이죠. 그럼 이 새끼가 4네요. 이 개수비죠. 잘 봐봐. 전체 몰수가 Y몰, Y몰. 반응이 일어났어도 몰수는 변하지 않았네. 그러면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이 5로 동일하네요. 똑같네요. 아, 이 새끼 맞네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저 X를 이제 가정을 좀 한번 해볼 건데, 그냥 얘 X가 1몰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Xg램이 1몰이라고. 알겠죠? 1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 분자량이 지금 36 더하기 4니까 분자량이 몇이야? 40이고, X를 40이라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1몰 반응할 거래요. 그쵸? 그러면 이 새끼 질량이 몇 X였어? 질량이 4Xg이잖아. 4Xg은 몇이에요? 160이죠. 4X니까 160g일 거야. 160g이라고 비율만 맞춰보는 거지. 근데 O2의 분자량이 몇이라고 알아? 32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32로 나누면 몇 몰이 되는 거니? 5몰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1몰, 5몰 반응시키겠다는 얘기고 Y는 6몰이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1 반응할 때 4 반응하고요. 3 생기고 2 생기겠네. 1 남았고 3 생겼고 2 생겼네. 요거네요. 그 합이 6 되는 거죠, 또. 이 상태인 거야. 이제 보기 풀어볼까? 자, CmHn 1몰이 연소되면 H2O는 3몰이래요. H2O는 2몰 만들어줘야죠. 그치?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 자, 연소 후 H2O의 몰수는 0.4 Y몰보다 작을 거래요. Y몰이 6이었지. 그치? 그러면 연소 후 H2O의 몰수는 2잖아, 2. 2랑 0.4Y야. 그러면 10분의 4 곱하기 6이죠. 그치? 그러면 이게 몇이니? 그러면 3, 5, 5, 4, 0.8이네요. 3 말고, 잠깐만. 6, 4. 아니잖아. 10분의 4 곱하기 6. 그럼 몇이야? 3, 5, 12. 아, 2.4. 2.4죠. 그치? 그럼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크네. 0.4Y보다 작대요. 맞니? 맞는 말이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연소 후 O2의 질량은 0.8Xg이다. X가 몇이었어? 지금 X를 40으로 잡았죠? 그치? 40으로 잡았죠? 근데 지금 O2가 1몰만큼 남아있어. 몇 g이야? 32g이네, 이게. 그치? 그럼 32g은 0.8 곱하기 40이래요.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탄화수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양적 관계 문제랑은 조금은 결이 달라. 그치? 결이 좀 달라.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연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양적 관계 문제는 누구나 다들 어려워하는 거야. 처음부터 잘 되면은 과학고 가야죠. 누구나 다들 어려워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런 문제에 맞춰준다면 1등급 충분히 가능해.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우리 진도 다 나가고 나서는 계속 연습할 거야. 알겠어? 계속 연습할 거야. 그래서 연습하는 동안 숙제도 꾸준히 잘 해주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출제자가 이 힌트를, 이 자료를 왜 줬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처음 보는 문제의 경우에. 이걸 왜 줬지, 나한테? 알겠어? 그걸 고민해 봤을 때 본인이 아는 개념을 이용하여 응용해 주시는 거지. 몰수비는 개수비다. 뭐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누면 분자량비가 나온다. 그럼 분자량비를 안다면 질량을 뭐 몰수로 표현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몰롱도 좀 빠르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 못 나가면 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면 되고. 알겠지? 자, 그러면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아, 화학 어렵지. 그치. 물리도 어렵지. 물리 쉬워? 그래. 근데 화학이 어렵다고? 물리가 더 어려운데. 자, 근데 화학은 1단원만 넘어가면 2, 3단원은 쉬워요. 4단원에서 다시 한번 양적 관계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그래서 1단원을 좀 잘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면은 2, 3단원은 괜찮아지고. 그리고 우리 내신 대비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1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 점수 갭이 꽤 많이 납니다. 친구들 점수 나중에 보면은 잘 본 놈은 잘 봐냈고 못 본 놈은 확 망해. 알겠어? 그 갭 자체가 많이 나. 갭 자체가 많이 나면 1단원은 시험을 잘 봐놓으면 2단원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2단원에서 진흙탕 싸움이 발생을 해요. 밑에서 3, 4등급, 2, 3등급 싸움이 치열해진다고. 근데 이 부분에서 1등급 라인에 걸쳐 놓으면 2단원 시험에서는 그 고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져.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어려운데 내 친구도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걸 맞추면 다른 애들은 다 틀릴 거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등급은 올라갈 거야. 그렇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은 점수는 내려가겠지 뭐. 알겠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절대 내가 수업 중에 풀어주는 거 그 수업만 들어서는 스스로 문제 못 푼다. 느꼈을 거야. 우리 테스트도 40%는 내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내도 풀 때 어렵잖아. 반복을 해야 돼,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남기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푼 문제 또 풀어보고, 푼 문제 또 풀어보고, 외워지게 해놔야 돼, 시험 볼 때는. 그래야 시간도 안 부족해. 그래야 문제가 나왔을 때, 나 이 문제 풀어봤는데가 돼. 내신 문제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들이, 이거 존나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온 줄 알아. 아니야.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막히는 문제는. 알겠어? 거기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거야. 형태도 똑같이 내. 표도 똑같이 낸다고. 보면 익숙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시험을 보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까지 이제 한 4주가량 정도 남았을 텐데 그동안 문제에 계속 익숙해져야 돼. 알겠어? 내가 지금 푸는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외워지게끔 여러 번 반복해야지 시험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내신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야. 나중에 이제 고3 돼서 화학을 선택하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사실 새로운 문제가 다 나오잖아, 모의고사에서는. 그치?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고3 때는 문제 이제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요.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근데 내신에 대해서, 내신 화학은 사실상 문제만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쉬워. 알겠어? 근데 그거 풀어볼 때 내가 주는 문제는 분명히 다 풀어봐야 되고, 또 하나,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부교재 문제들 있죠. 그치? 상대적으로 걔네들은 좀 쉬울 수 있어요.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아예 그것도 외우듯이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충분히 화학은 노력하면 점수가 나와. 나오는 문제만 나올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노력을 한다면 괜찮을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용액의 농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모자른다면 모자르겠지. 뒤에 남는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데까지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용액의 농도에서 용질이랑 용매라는 걸 알아야겠죠. 용질, 용매, 용어 설명이에요. 용질 하면 이거 무슨 뜻이니?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질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뭐 포도당 같은 거 말하는 거야. 포도당. 혹은 뭐 소금, 뭐 설탕,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소금, 설탕, 포도당 이런 애들. 그쵸? 자, 그리고 용매라고 얘기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물이라는 게 있겠죠. 네, 저번에 촬영을 막 한참 하는데 순간 불안해서 마이크를 확인해보니까 마이크 안 킨 거야. 그래서 촬영본 다 날렸어.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자, 물이 대표적인 용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용액이라는 건 포도당 수용액, 뭐 소금물, 설탕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을 우리는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하죠. 백분율이야 말 그대로. 그럼 용액 질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용매와 용질을 모두 더한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물 100g에 설탕 10g 넣었어. 그 10%라고 하면 돼? 안 되죠, 그거는. 그치? 왜?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이잖아, 그거. 그치? 그래서 꼭 용액 질량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퍼센트 농도의 특징, 첫 번째. 질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더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하는 값은 아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하는 값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두 번째, 농도가 같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같지 않다는 거야. 농도가 같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 몰수는 같지 않아요. 이유는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면 10% 포도당 수용액 100g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말은 용액 100g에 포도당이 몇 g 있다는 소리예요? 10g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 10g의 몰수는 몇 몰이야? 포도당의 분자량 180이니까 180분의 10몰, 18분의 1몰이죠. 그치? 근데 똑같이 10%의 요소 수용액이라고 하면 되죠. 요소수. 이게 100g이 있대요. 그럼 이 말은 또 똑같이 10%이기 때문에 용액 100g에는 요소가 10g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 10g, 요소의 분자량은 60입니다. 그러면 이 요소 10g이라는 건 6분의 1몰이죠. 같지 않지? 그치? 왜? 질량만 똑같을 뿐 분자량이 다르니까 들어있는 몰수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퍼센트 농도는 사실상 일상 농도로는 많이 사용하지만 실험실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도가 몰 농도죠. 몰 농도.
자, 그럼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몰농도야.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 몰수. 그래서 공식처럼 써보면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를 몰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위로 쓰면은 얘가 리터 단위고요. 얘는 몰이죠. 그래서 단위는 몰 퍼 리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냥 대문자 M하고 몰농도라고 읽어줘도 돼. 이런 게 몰농도.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바로 예를 들어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가 있대. 100ml가 있대. 그러면 요 말은 0.1몰 농도가 무슨 뜻이야? 용액 1리터에 0.1몰의 포도당이 녹아있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요거를 풀어서 표현해보면 용액이 1000ml가 있다면 이 안에 포도당은 0.1몰이 녹아있는 거야 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문자 M 몰농도 단위에 1리터라는 단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이 몰농도라는 단위 안에 1리터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라고. 요 몰농도 안에. 알겠어?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거야. 0.1몰 농도라는 건 1리터에 0.1몰이 녹은 거야. 근데 실험자는 1리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미리? 100ml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엔 100ml 안에는 0.01몰이 있어 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지. 그쵸? 10분의 1만 따라낸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걸 공식처럼 또 한번 만들어 보자. 결국 몰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치? 그러면 요걸 기억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몰농도의 단위 M이고 여기서 부피 뭘로 곱해줘야 돼? 리터로 곱해줘야 정확히 나와. 봐봐. 0.01몰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야? 0.1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0.1리터로 나오는 거지. 되니? 용질 몰수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MV 기억해줘. 자,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에서 심화 개념 하나만 넣어. 자, 묽은 용액 제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묽은 용액 제조. 봐봐.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인데, 포도당 상관없어. 이게 100ml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용액의 부피를 1000ml로 만들었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용액의 새로운 몰농도를 계산해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물킨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 자, 0.1몰 농도 100ml에 들어있는 용질 몰수는 0.1몰 농도 곱하기 0.1리터죠. 근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새롭게 만들어낸 용액에도 역시 용질 몰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치? 라면이 짜서 물을 집어넣었어. 그 안에 들어있는 스프의 양은 어쨌든 똑같겠지. 그 말인 거야. 그러면 이 용질 몰수, 새로운 용액에서 용질 몰수 역시 M' 곱하기 용액의 부피 몇 리터? 1리터로 나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 요 M 프라임 몇이 되는 거야? 0.01 몰롱도가 되는 거지. 돼?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건더기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물을 집어넣으면 건더기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응용해보면은 이거를 내가 뚜껑을 한 이틀 열어놔서 증발이 일어났어. 증발이 일어나면 용액의 부피가 줄어들겠지. 부피는 줄어들지언정 그 안에 들어있는 스프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것도 역시 그럼 줄어들어서 용액의 부피가 예를 들어 500ml? 50ml가 됐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 용액의 몰롱도는 몇이 될 거야? 0.2 몰롱도가 되겠죠. 용액의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몰롱도는 절반이, 두 배 커져야겠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스프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하자. 두 번째. 혼합 용액이야, 이번엔. 자,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라면 하나 끓이고 내 친구가 라면 2개 끓였어. 섞어요. 라면 스프 3개 들어있는 라면이 되겠지. 그치, 그 얘기예요. 봐봐. 0.1몰 농도 200ml짜리랑 0.2몰 농도 300ml짜리를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를 물어봐요. 이렇게 둘이 섞을 거래.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용질 몰수는 0.1 곱하기 0.2 몰이죠. 여기에 있는 몰수는 0.2 곱하기 0.3이죠. 이해돼? 지금 스프양 계산한 거야. 그러면 혼합한 용액에 들어있는 스프의 양은 0.08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이 0.08은 혼합한 용액의 새로운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몇 밀리예요? 0.5리터죠. 왜? 200ml 플러스 300ml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는 몇 몰농도라고 해석하면 돼? 0.16 몰농도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똑같죠? 혼합 용액이나 묽은 용액이나 아니면은 진한 용액이나 상관없어. 몰농도 문제는 대부분 다 이걸로 풀어. 뭐만 해석하면 돼? 스프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만 해석해주면 돼. 근데 그 스프의 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스프의 양 어떻게 표현해? 몰농도에다 리터 곱하면 그게 스프의 양이야. 알겠니? 몰농도에다 리터 곱하면 그게 스프의 양인데 그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몰농도의 좀 기초 개념만 진짜 잠깐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뒤에 더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숙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숙제. 자, 오늘은 프린트 숙제는 없고 4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외우면 됩니다. 40페이지부터 51페이지. 몰농도 문제 최대한 좀 풀어봐봐. 우리 방학 때도 한번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알겠죠? 4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앞부분은 안 풀어도 돼. 다음 주에 몰농도 얘기 좀만 더 하고 그 앞부분 남은 거는 수업 때 좀 같이 풀 거야. 알겠지? 앞부분 몰농도 뒤에 바로 나오는 거. 오케이? 이해됐어? 문제 다지기 맞나? 그 부분? 거긴 안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40부터 51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대단원 부분. 중단원부터 대단원.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수업 때 풀어준 문제, 수업 때 듣고 땡 하면 분명히 까먹어. 복습해야 돼. 알겠지? 동영상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밴드에다 댓글 남기세요. 진수야. 알겠지? 그래야 내가 보내줄 수 있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